자, 안녕하세요. 열정의 넘쳐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의도 광장아파트 이제 28번지에 있는 재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요 28번지랑 38-1번지랑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단지가 됐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요 길 사이에 두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는 이제 따로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광장 28번지는 이제 576세대고, 광장 38-1번지는 이제 16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배치도고요. 예, 요쪽 이제 도로 위쪽, 그러니까 요쪽 도로가에 두 개, 뒤쪽 편에 이제 세 동,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비 계획이 다 나왔고, 거의 뭐 조합 설립이나 이제 사업 대행자, 사업 시행자 지정도 거의 대부분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제 정비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면 사업 시행인가로 이제 단계로 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 광장 28번지도 요번에 정비 계획이 이제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람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45평이 뭐 저층이라고 표시된 건 뭐 31억. 근데 4월 18일에 올렸네요. 그리고 이제 고층은 35억 정도. 요건 4월 28일에 올렸고. 자, 그래서 4월 달에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냐면 뭐 20억 5천, 뭐 30억 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고층 기준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현재 이제 호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이제 22.6평이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중층 재건축 치고는 이제 많은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제일 작은 평수가 이제 33평부터 제일 큰 평수가 이제 그 59평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이제 많은 걸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33평이 대지 지분이 17.23평이고 38평이 19.77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59평이 이제 30.42평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으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해서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비구역이 뭐 기존에 이제 28번지 여기가 이제 돼 있는데 여기 뭐 육교 부분도 이제 구역 내로 이제 포함이 돼 있다. 뭐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3종에서 이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임대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비 기반 시설 순부담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높아졌는지 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관 시뮬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앞쪽 도로에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두 동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옆에,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있는 요 육교에서 측면을 이제 본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주변에, 여기 정경량 회관이나 여의도 파크센터랑 이제 거의 높이를 맞춰서 재건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 8일, 어제, 공람이 진행이 되고요. 6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3종이 이제 줄고 일반 상업지가 이제 증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종에서 이제 일반 상업으로 정상향이 되고, 주변 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도 지역 변경해서 계획했다. 예, 그 얘기가 이제 주변에 있는 데가 다 그 일반 상업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이제 맞추려고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 비율은 이제 11.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로 기부 체납을 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데 종상향을 해줬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제 기부 체납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물로 많이 기부 체납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이 이제 일반 상업지로 됐으니까 이제 상한 용적률 이제 515%까지 적용이 되고요. 최고 높이는 이제 200m 이하.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에 보니까 56층 이하로 이제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세대 수는 이제 1391세대고요. 임대가 232세대.
16.68%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1159세대고 종전에 이제 576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 수가 583세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이제 101.2%다. 자, 평형 배정을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33평부터 59평까지 있는데 37평부터 59평까지 세대수를 합치면 432세대예요. 그래서 여기 기존에 이제 8호 초과 평형이 447세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8호 초과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7평 정도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 여기 보면은 15세대 정도가 33평 소유자 중에 일부는 이제 전용 84를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결국엔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는다. 그래서 33평을 사면 84를 이제 분양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비 기반 시설 토지 순부담 해가지고 3,602.4제곱미터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전체 구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토지로 기부 찬압을 한 건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 보면 공공 업무사무소, 제가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공공 임대주택. 그래서 여기 짓는데 들어가는 땅과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그 공사비 있죠. 그거를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요 우측편에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 결국엔 이제 상한 용적률을 515%까지 515%로 이제 재건축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토지로는 기부 찬압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기반 시설 등 해서 이제 건축물로 지은 거를 이제 환산을 해서 이제 순부담률을 계산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부담률이 31.8%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준주거,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이제 준주거로 종상향이 됐는데 거기가 이제 20%. 근데 여기 광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이제 순부담률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계획안을 보게 되면 아파트 세대수가 1391세대인데 주차 대수는 2682세대 이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대당 1.93대 굉장히 많죠. 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주택의 전용 84 얘가 공급 면적을 보니까 126이라고 보면 결국엔 이제 38평형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전용 면적보다 이제 주거 공용 면적이 보통 전용 84 그러면 34평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38평으로 했기 때문에 주거 공용 면적이 한 4평 정도 더 많다 다른 데보다. 그리고 기타 공용 면적 중에 이제 주차장이 79.78평, 요것만 해도 24평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면적까지 합쳐서 계약 면적을 보면 214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평으로 환산하면 거의 65평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34평 기준으로 전용 84를 보면 계약 면적이 55평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는 이제 지하 주차장도 많고 기타 다른 이제 주거 공용 면적들도 많기 때문에 계약 면적이 거의 65평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84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평형도 다 계약 면적이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추정 비례율을 보게 되면 비례율은 100.39%라고 돼 있고요. 수입이 이제 3조 1062억이고 지출이 1조 4356억, 종전자산이 1조 6641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 여기 보시면 여의도 아파트 지구 여기 정비계획안에 나왔잖아요. 이 자료 보기를 클릭을 하면 지금 329페이지짜리 자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결국 이렇게 비례율을 어떻게 추정했는지 그런 결과값도 자료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람 기간에는 이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분양 수입은 일반 분양가랑 이제 조합원 분양가인데 일반 분양가 보니까 이제 평당 7천만 원 기준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총사업비는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거 평당 공사비잖아요. 평당 공사비는 이제 980만 원. 그리고 종전자산이
1조 6,641억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례율이 100.39%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보게 되면 아까 전체 합계가 이제 1조 4,356억인데 여기는 자료를 보니까 요 비율이 기존 자료에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맙죠. 요게 없으면은 일일이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되게 보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 중에 공사비가 1조 494억 정도 되는데 한 73.1%를 차지하고요. 쭉 보다 보니까 저 마지막에 예비비 같은 경우가 지금 932억 해가지고 6.49%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통 예비비는 정비사업비의 한 1, 2% 정도 잡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높게 잡혀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엔 요 돈 가지고 뭐 나중에 뭐 공사비 증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커버할 수도 있고 다르게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됩니다. 그 얘기는 예비비가 많으니까 이제 비례율이 정비계획상 비례율보다 이제 낮아질 가능성은 좀 매우 적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사비가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총사업비 한 80% 정도 잡는데 이 예비비를 이제 많이 잡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낮게 비율이 낮은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뭐 한 1, 2% 정도 잡으면 거의 공사비가 이제 한 80% 정도 차지한다. 예,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전자산 추정은 뭐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평균 거래가랑 이제 실거래가 최근에 45평하고 49평 실거래가를 고려해서 산정을 했다고 하고 33평이 24억 9,300, 37평이 26억 2,500, 45평이 29억 3천, 49평이 31억, 그다음에 59평이 34억 7,500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일반 분양가는 이제 평당 7천, 평당 7천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5구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7,54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 분양가 그 7천으로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84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일반 분양이 84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여기 보게 되면 84가 352개고 59가 199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반 분양 만약 청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전용 140 같은 경우가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32억인데 일반 분양가가 이제 36억 4,7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이제 커질수록 일반 분양가나 조합원 분양가 평당가 분양 평수 대비 평당가를 계산하면 이제 낮아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공사비랑 일반 분양가에 따른 이제 그 민감도 분석표입니다. 기존에 공사비 이제 980만 원이고 일반 분양가 평당 7천 이렇게 했을 때 비례율이 100.39%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만약에 한 10% 정도 더 올라서 거의 1,078만 원까지 오른다. 그러면 비례율은 대략 한 7% 정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일반 분양가 84 기준으로 보면 일반 분양가 26억 6,700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기사에 보면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 전용 84 뭐 38평형 그런 것들이 거의 30억 후반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10억 정도 낮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이제 만약에 한 10% 정도 올린다라고 하면 공사비가 10% 올라도 비례율은 오히려 110%로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을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균별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이제 84가 23억 5천이고 95가 25천, 그다음에 112가 28억 2천, 126이 30억 2천, 140이 32억 1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이제 평당 7천으로 했고 조합원 분양가는 12% 낮춰서 이제 88%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다. 공사비도 이제 평당 980만 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분담금에서 빠지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라서 이제 재건축 부담금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주비 금융 비용이 이제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조합원이 이제 따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 편하게 분담금 표를 만들어 봤어요.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45평이 35억에 있었잖아요, 고층이. 그러면 요거를 샀을 때 권리가액은 29억 4천이 되고, 그러면 전용 112의 조합원 분양가가 28억 2,400이니까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 환급을 받습니다. 1억 1,743만 원을 환급을 받는다. 그래서 35억에 사서 그럼 1억 1천 환급 받으면 대충 뭐 34억 정도 되는 거고, 그거에 이제 플러스 저기 재건축 부담금하고 이주비 이자 별도로 부담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공사비 증액분을 일반 분양가격 인상으로 이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 이자랑 이제 분담금은 수평 이동 비슷한 평형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요 보시면은 지금 45평이 전용 112로 가면 거의 이제 수평 이동이잖아요. 환급받고 49평이 전용 126으로 하면 8,800 환급받고 59평이 전용 140으로 가도 2억 거의 2억 8천 정도를 이제 환급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분담금은 이제 뭐 안 낸다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은 이제 별도로 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일반 분양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면 일반 분양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건축 부담금은 다른 여의도에 있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보다 좀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아까 45평을 35억에 산다. 근데 분담금은 1억 천을 이제 환급을 받는 거고, 이주비하고 재건축 부담금 요거 다 합쳐도 5억은 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대충 합치면은 거의 한 39억 정도에 결국엔 45평 신축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변 시세랑 이제 비교를 해도 그렇게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